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랜만에 교육대학교의 인재상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이 유일한 교육대학교인 대구교육대학교를 분석할 예정이며, 대구교육대학교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니 대구교육대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콘텐츠를 참고하여 생활기록부를 준비하고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4년제 교육대학교입니다. 대구교육대학교는 1950년 대구사범학교 로 개교하여 1962년 2년제 경북대학교 병설교육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63년 국무원령 제186호에 의해 다시 대구교육대학으로 분리되었고, 이후 1982년에는 4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되어 1993년 대구교육대학을 대구교육대학교로 개칭하여 현재의 대구교육대학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의 비전은 슬기, 보람, 사랑을 바탕으로 초등교육 발전과 인류 복지에 이바지할 참된 스승을 기른다이며, 슬기, 보람, 사랑은 각각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여 학생들을 슬기롭게 지도하는 교직 능력, 학생들과 함께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교직 적성, 학생들이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교직 인성을 나타냅니다. 교육 목적은 우리 대학교는 대한민국이 교육 이념 아래 국가와 민족과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문이 심오한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 교수하고 사표로서의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한다로 교육대학교에 관심이 있어 이 팀장이 교육대학교 분석 콘텐츠를 꾸준히 접해오신 학생 및 학부모님이라면 역시나 대구교육대학교의 교육 목적 또한 여느 교육대학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교육대학교의 교육 목표에는 헌신, 유능, 실천, 창의가 있는데, 헌신은 나라를 사랑하고 결애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교육자를 기른다. 유능은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갖춘 유능한 교육자를 기른다. 실천은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육자를 기른다. 창의는 적극적으로 미래를 예비하고 개척하는 창의적인 교육자를 기른다에 해당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대구교육대학교의 학생부 종합평가 영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서류평가에서는 개인 사회적 역량, 교직 소양, 창의적 지식 활용 역량, 교직 수행 역량을, 면접평가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교직 소양 및 인성을 평가합니다. 아무래도 학생을 대면하는 면접평가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얼마나 조리 있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서류로 평가한 역량들이 진위 여부에 대해 정확히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모두 이 팀장이 많은 교육대학교를 분석하며 또 함께를 실천하는 개인 사회적 역량이나 창의적인 학습 탐구 능력 등등은 교육대학교뿐 아니라 여러 종합대학교의 인재상을 분석하며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역량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모든 교과의 학업을 지도해야 하니 전 과목의 학업의 과정과 결과에서 노력이 얼마나 보이는지, 학교에 근무할 교원으로서 학교의 프로그램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며 경험을 축적하였는지, 협력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구성원들과 함께하려 했는지 등이 중요하겠죠. 그래도 몇 가지 더 짚어보자면 인성 영역에서 특히 대구교육대학교의 입시, 더 장기적으로는 대구에서 초등 임용시험을 치르고 싶은 학생들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인간에 대해 사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본 교양인 인문서적을 탐독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를 바라며 임용시험에서 인문정신소양평가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출제 대상 도서의 일부 문장을 응시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문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묻는 것입니다. 2022학년도 임용시험에는 삼국유사, 자유론, 삼국사기가 출제 대상 도서였고요. 사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뚜렷한 정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은 여러분들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 공감하고 성찰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란 무엇인지, 인간성과 비인간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고찰해 보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인 교육으로 범위를 좁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부터여야 하는지 등의 주제로 의견을 교류하는 것 또한 인문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하여 특히 초등교원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집단 생활을 위한 조율과 배려에 더욱 서투르기에 갑자기 수업 시간에 벌떡 일어난다거나 선생님이 본인에게 발표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엉엉 우는 등의 돌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법한 질문을 던지며, 예를 들어 생활기록부에서 고등학생 수준으로 진행하기 어려웠을 법한 활동에 대해 깊이 파고든다거나 최근에 등장해 학생들이 접하지 못한 교육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위기 대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대답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논리로 생각을 정리하려 하며 당혹감을 느낀 후 얼마나 평정심을 빠르게 찾으려 하는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면접 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에 대구교육대학교와 EBS가 소프트웨어 교육 협력을 위한 전략적 양해 각서를 체결한 전력도 있고, 앞으로 교양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의 시수를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와 융합하여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할 예정이라 하니
앞으로 교육에서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다루며 수업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동적 개척자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드높일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 소양과 관련하여 초등교원으로서의 역할과 교육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추천한 춘천교육대학교 콘텐츠를 첨부하니 이를 참고해 여러분들이 교육 철학을 확립하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도 확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느린 학습자는 지적장애의 기준인 IQ 70 이하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인 IQ 85보다는 낮은 경계선의 지능을 가져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일컫습니다. 정규 분포 차원에서 약 13.6%에 해당하므로 이론적으로 한 학급에 두세 명 정도의 느린 학습자가 존재하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느린 학습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느린 학습자들은 더욱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팀장이 왜 느린 학습자에 관해 설명하는가 의아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대구교육대학교에서 2021년 10월에 제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3차년도 수정사업 계획서를 보면 슬로우 러너 전문지도 역량 강화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의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한 샤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과 연계하여 여러분들은 느린 학습자와 관련한 활동을 진행하시며 대구교육대학교를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를 준비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느린 학습자의 특성과 현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의 실태는 어떠한지,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슬로우 러너 교육 모델과 사례에 대해서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린 학습자 아동을 마주했을 때 이들만을 위한 어떤 교육 전략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와, 교실에서 이 학생들이 학습적인 부분 외에도 학교 구성원들과의 소통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교육대학교에서는 3학년 때 2주간의 농어촌 교육 실습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연결지어 느린 학습자에서 더 나아가 북한 이탈 학생이나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같은 교육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교육대학교와 경북대학교, 금호공과대학교, 안동대학교는 2022년 3월 대구 경북권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를 출범하고 교류를 더욱 확대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교육혁신센터를 통해 교육혁신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공동성과관리체제 구축, 비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공동운영, 학점교류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팀장이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육대학교와 인근의 대학 간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듯, 대구교육대학교에서도 대구 경북이 대학끼리 자원을 공유하며 교육혁신을 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팀장이 대구교육대학교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팀장이 몇 번 대구교육대학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도 상당히 자그마한 규모의 학교였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2018년을 기준으로 공주교육대학교는 99,652m², 전주교육대학교는 78,754m²의 식으로 대부분의 교육대학교의 학교 부지가 작은 편이고, 대구교육대학교는 그 중에서도 65,751m²으로 더욱 작습니다. 넓은 캠퍼스를 활보하는 낭만이 있다면 아쉬울 수 있겠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건물 간 이동거리가 짧으면 편하기도 하고 대구 시내와도 가까운 편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대학교에서는 모든 신입생이 초등교육과로 입학한 후 심화과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종합대학교의 학과 개념과는 달리 선택한 심화과정의 과목을 조금 더 많이 이수하는 것이며 어떤 과목이 교사가 되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의 심화과정은 윤리교육과, 국어교육과, 사회과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실과교육과, 교육학과, 영어교육과, 컴퓨터교육과, 특수통합교육과 13가지가 있으며, 부산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처럼 학부의 심화과정에 특수교육과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구교육대학교에서는 심화과정에 특수통합교육과가 있으니 대구교육대학교에서는 심화과정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 이를 알고 면접에서 대구교육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낼 시 소재로 활용하실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대구교육대학교의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 지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교육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들은 인근 지역에서 초등 임용시험을 응시할 시 지역 가산점을 받습니다. 보통의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춘천교육대학교는 강원 지역, 경인교육대학교는 경기 인천 지역과 같이 한두 곳의 지역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기 마련이지만, 대구교육대학교는 대구 경북권의 유일한 교육대학으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라는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 지역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